쌤이 뭐냐, 쌤이 풀어보라고 했던 그 문제들이 보면 주로 C파트랑 I 파트를 이번에 풀어보라고 했고, 다 쌤이 좀 계획이라기보다 좀 약간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게요. 계획이 있으니까 쌤이 그 1월부터 시작을 했나? 12월 말부터 했나? 하여튼 해서 계속 수원 수투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 약간 쌤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수2는 배운 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상대적으로 잊어버렸을 것 같은 수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끔 시키고 있고, 또 이제 순서를 쌤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내용으로, 고급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일부러 이렇게 짜서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수원 수투에 대해서 스스로 복습이라고 해야 되지. 복습 계획을 짜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뭐 고3 내용을 예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그럴까봐 쌤 나름대로의 어떤 순서로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야. 2주에 한 번씩 던지고 있고 쌤이 그러면서 문제가 한 30, 40문제는 안 넘어가게끔 하니까, 각 잡고 풀면 하루에도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방학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게 순서 정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잘 해 나가면 도움이 될 거야.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굉장히 그래도 수원 내용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잊어버렸던 내용 다시 복습하고 그런 데 있어서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투 내용도 넣고, 수원에서도 지수 로그 그래프 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려우니까 지수 로그 그래프 부분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투 내용도 넣고 해서 다음 주 아마 숙제가 또 나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네. 또 숙제만 꾸준히 해주더라도 수원 수투는 일단 감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너희들 더 나가서 너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쌤 이건 쌤 바램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C 파트, I 파트를 던져줬는데, C 파트는 아마 너희 풀어봤으면 이제 느꼈을 거지만, 지수 로그 그래프에서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들, 빨리 풀리거나 뭐 쉽고 그런 문제를 좀 위주로 일부러 냈어. 그리고 얘도 그래프 부분도 점차 조금 어려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I 파트가 뭐냐, 이게 수열의 귀납적 파트거든. 귀납 파트거든, 귀납.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이 I 파트, 귀납적 추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특히 이 I 89번, 88, 88, 89, 요 어디야? 유형 보자. 유형 9번이지. 요게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 보면 유형 9번 문제들이 너희들 아마 봤으면 알겠지만 많아. 꽤 많은 문제가 쭉 있어. 그만큼 이제 나오는 빈도가 높다는 거고, 또 이게 또 어떤 때는 또 그 점수가 높은 문제로 많이 나와. 그리고 사실 요 유형 9번 문제는 일단은 큰 틀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순서, 요 방법, 큰 틀에 대한 방법. 이것은 변하지 않거든. 거의 항상 비슷해.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감이 잡히면 일단 큰 틀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몇 문제 풀어보면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거든. 이미 우리 개념 원리에서 좀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근데 이게 연습이 필요해서 이번 수업에는 약간 이제 유형 9번 수학적 기납법에서 유형 9번 요거를 사실 노리고 쌤이 이제 숙제도 냈던 거고 그랬던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또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렵거든. 왜냐면 이 큰 틀이 어렵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 큰 틀이 쉬운 문제들은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이 어려울 때가 많아. 큰 틀은 뭐이 틀대로 가는 것이 이제 익숙하지만, 이 큰 틀에서 풀 때 이 작은 이 세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요거를 이제 세밀하게 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거를 조금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말이 많네, 재밌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고,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서 유형 9번에 속한 문제 2개, I88번하고 I89번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문제 안 다뤄보면 섭섭하니까 그 중에서 저번에 쌤이 냈던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 하나 골라가지고 C116번
요거 해가지고 오늘 풀어보고 끝낼까 해. 근데 아마 이제 88, 89번이 거의 맨 끝에 숙제 중에서도 맨 끝에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된 사람들은 이거 못 풀어봤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근데 이게 쌤은 사실은 이게 제일 좀 의도했던 요걸 가장 많이 잘 풀어봤으면 했던 문제였어. 어쨌든 자 먼저 I89번부터 얘기를 해볼게. 뭐 질문이 나왔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유형을 푸는 이런 유형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일반적인 형태거든. 그래 그리고 이 수학적 기납법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구나.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풀 때 보면 알겠지만 그게 잘 보이지? 글씨 잘 보이지 이거. 그래서 아마 여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항상 보면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이 연쇄 작용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사슬이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사슬이 이렇게 메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 끼고 그 다음에 이 연결성 내가 만약에 이게 n번째라면 n번째에 대해서 어떤 등식이 성립함이 일단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이제 이게 지금 등식의 증명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이제 이 등식이라는 것이 n이 1부터 시작해서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n이 뭐 2나 3이나 뭐 어떤 자연수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무한대까지 어떤 갈 때 일반적으로 이 어떤 모든 몇부터 무한대까지 다 성립하는 어떤 일반적인 등식이 나오고 그러면 이 등식이 참인지 증명해라 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고 그러려다 보면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고 일단은 첫 번째 항에 대해서 n은 1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간 아무데나 잡아서 그 아무데나라는 것은 n번째를 잡는 거지. n번째 항에 대해서 등식이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참이라면 그 다음에 1 플러스 1번째도 참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 그게 다거든. 그래서 그것만 잘 해주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러면 왜 풀리냐? n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럴 때에 n 플러스 1도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n이 1번째, 1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n에 대해서 등식이 일단 성립한다고 참이라고 딱 결론이 나면, 결론 났어. 참이라고. 우리 요거, n이 참이라면 1도 참이다. 근데 첫 번째가 참이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도출해낸 n이 참이면, n 플러스 1도 참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도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도 참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도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이게 N이 무한대가 될 때까지 다 참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한번 이거 배운 지가 많이 돼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줬어. 자, 그걸 이용해서 등식을 증명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 거의 다 정말 한 7, 80%는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많이 나와. 시그마. 그래서 뭐 K가 1일 때부터 이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시그마 안에 있는 이 식이 AK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N이 들어간 어떤 식이 된다. 어떤 공식인 거지. 이게 AK라는 것이 수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되게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요거 1부터 N까지 더한 것은 항상 이렇게 n으로 나타내진 이게 다항식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이 된다더라 하는 이 공식을 증명해내는 어떤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와. 물론 보면 그래서 봐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도 이 89번도 그런 형태야. 봐봐. 그런 형태지. AN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다고 했을 때 1부터 n까지 더한 것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I 90번도 마찬가지지. 얘도 어떤 시그마가 나와 있고 물론 시그마가 안 나와 있더라도 그냥 어떤 항에 나열로서 나올 수 있어.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어쨌든 이 뭐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얘도 일종의 시그마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비슷한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가면 되고 그럼 시그마가 나온 형태는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비슷해.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라는 거 당연히 K는 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떤 식이 나와 있다. n이 들어간 식이 나와 있다. 그러면 첫 단추는 이제 n이 1일 때 1을 여기 넣어보고 이 식이 이제 참인지를 먼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1이라는 것은 k는 1부터 1까지 더한다는 거는 그냥 요거는 A1 그 자체지. 그냥 A1이야, 그지? 그럼 A1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A1이라고 해서 구했을 때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n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풀었을 때랑 같은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첫 단추지, 첫 단추. 일단 이걸 봐야 되고, 근데 대부분 있잖아. 이 첫 단추에 대해서는 아마 첫 단추에 대해서도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구나. 하여튼 그래. 첫 단추에 대해서도 구해내야 되는 경우가 근데 어려운 것은 이 첫 단추보다는 이제 요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려운 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지. 어쨌든 이게 첫 단추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n까지 더했을 때 요 그대로 나와 있지. ak를 1부터 n까지 더했을 때를 그러면은 이 주어진 공식에 대입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얘를 일단 3이라고 두는 거야. 3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k는 1부터 1까지 더했을 때 요거를 해보니까 얘를 상식적으로 얘를 참이라고 두고 얘를 구해보니까 우리 공식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이 공식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얘를 보면 k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k는 우리가 요거를 구해내야 되는 거잖아.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요게 참임을 이용해서 일단은 구해내야 돼.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얘를 참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구해낸 것이 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 넣어가지고 구한 거랑 같아지면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거든. 그럼 나름의 방식으로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되게 접근이 쉬워. 이게 시그마로 시작되는 이 문제들은 접근이 쉬운 게 어차피 얘는 일단은 요걸 이제 쭉 풀어보면 A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가다가 AN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게 요거의 의미잖아. 그럼 이제 요거는 AN까지 더한 거 플러스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러면은 요거 1부터 n까지 더한 거 여기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즉 말해서 k는 1 요거 플러스 n 플러스 1 요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표현할 수 있지. 잠깐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n이 들어간 이 공식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넣는 거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에 대한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더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여기 넣은 얘랑 아까 그 일반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랑 두 개를 더해보는 거야. 그냥 더해보면 더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게 바로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지. 이 n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거 이거랑 아까 그렇게 풀어낸 거랑 같은지를 비교하면 그래서 같으면 증명이 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렇게 시그마 기반의 이런 수학적 기납법 증명 문제는 항상 이렇게 n까지 더한 거를 참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n 플러스 1까지 구한 거를 이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구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n까지 더한 거에다가 n 플러스 1항을 그냥 더해낸 거랑 같으니까 요 n까지 더한 거는 이 참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했던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해낸 다음에 그걸 더하는 거지. 더해서 아까 그 공식에다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공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된다라는 것은 항상 그런 식이야. 그리고 이 수학적 기납법 증명 문제는 이 시그마 기반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1항부터 몇 항까지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그럼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 네. 중요해.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 대한 공식이 주어졌을 때 일단 첫 항에 대해서 그 공식에 대해서 첫 단추 구해보고 일단은 그게 맞으면 당연히 맞겠지. 이건 이제 항상 증명해가지고 참으로 판별되는 문제들만 이렇게 항상 가져오거든. 맞을 거야. 맞을 거. 그 다음에 n까지 더한 거 공식 요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일단은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걸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는 n까지 더한 거에다가 n 플러스 1항을 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지 미안 너무 많이 얘기하는 얘를 n까지 더한 거를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n 플러스 1항을 더해 보는 거야. 더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온 거랑 우리가 이제 참임을 증명하기 위한 이 공식 자체에다가 그냥 요 자체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주입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근데 이 문제는, 89번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 이런 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겠지만, 만약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이 이제 지수, 이제 아까 쌤이 말했던 그 세부 사항, 세부 계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지수 연산에 대해서 조금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이거는 늦게, 천천히 풀리는, 아니면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자. 어떻게 푸는. 얘는 그래서 지수 연산에 대해서 지수 연산이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잘 돼야 되는 문제야. 쌤 생각은 그래. 그러면 되게 빨리 풀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 혹은 삐끗해가지고 실수가 나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아. 지수 연산을 연습하기도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자, 해볼게. 서론이 길었지. 복잡해 보이잖아.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근데 이런데 이제 현혹될 필요가 없어. 아까 그 큰 틀에서 그냥 생각을 해 나가면 돼. 그러면 n은 1일 때 좌변은 3, 우변은 3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1을 구해보는 거지. 1을 구해보니까 일단 여기다가 n은 1을 대입한 거랑 그러면은 여기다가 n은 1을 대입한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제 요게 아마 좌변이 될 거고 요게 우변이 될 거야. 그래서 n은 1을 대입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같다고 그냥 구해놨으니까 이건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다. 그지? 괜히 이거 네. 풀어본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그래 넘어갈게. 그 다음에 n은 m일 때 여기다가 m을 우리 아까 계속해서 그냥 n을 주입을 한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n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의 항을 n이라고 하기보다 m이라고 하자 이거지. 우리는 얘 지시에 따라 m이라고 해서 풀어보자. 그러면 우리 이제 m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냥 이걸 키워서 얘기를 할게. 그대로 적용을 한 거지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가. 그래서 n번째 항에 대해서는 1부터 m까지 더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공식이 적용돼 가지고 이게 요 공식이 일단은 참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1, m 바로 다음 항에 대해서 참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쌤이 일단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라는 것은 일단은 1부터 m까지 더한 거에다가 요게 그거야, 그지? m까지 얘를 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m 플러스 1항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풀려서 써진 거지. 네. 요게 바로 요건 거고. 이게 참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m 플러스 1항을 넣은 거야. 자, m 플러스 1항은 우리 이제 an에 대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이제 넣은 거지. 이렇게 다 주입을 시켜보면 복잡하더라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또 우리가 막 직접 해볼 필요는 없어. 이게 다 얘가 해놨어 이미. 요거나요. 여기 돼 있네. 돼 있는데 이제 가를 구해내야 되네, 그지? 그럼 요거를 한번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면 되겠지. 해보자. 그러면은 보니까 이 거의 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이제 뒤부터 생각을 한다면 집어 넣으면 그게 바로 이제 요게 되는구나 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 그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봐. 그러면은 m이 되고 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m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겼네.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이 그대로네. 그럼 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n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었을 때에 n 대신에 넣었을 때에 요게 되는구나. 그리고 요걸 앞에 넣어보니까 요거 그대로네. 그러면 이 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은 거네. 그래서 구해보면 뭐냐 2의 m 플러스 1에 그냥 m이지, 그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m. 그래서 가는 벌써 구했어. 2m의 m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가는 뭐 그렇게 지수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 그지? 얘는 그냥 이 큰 틀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만 잘 알고 있어도 거의, 그리고 약간의 지수적인 지식만 있어도 가는 금방 구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얘를 구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가는 것은 수학적 기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잘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를 지수적인 연산으로 간 알을 구해내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수학적 기납법이 어렵다기보다 지수 연산을 잘하느냐가 이제 어려운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래서 물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알아야지 얘를 풀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자, 그럼 한번 풀어보자. 이거를 지수적 연산으로 얘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적어볼게. 2의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자, 플러스 요거를 이제 그냥 한 줄로 쭉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다 오른쪽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쭉 적어볼까? 안 되겠다.
한 줄 내려가서 플러스 2의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아까 가 뭐라고 가가 2의 m의 m 플러스 1. 혹시 쌤이 실수하고 있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 쌤도 네. 실수 많이 하거든. 왜냐 쌤이 계속 너희들처럼 매일 막 문제 풀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쌤 실수 많이 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됐다. 이렇게 했다. 요거를 어떻게 풀면은 요런 형태로 고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 거야. 그지? 그리고 요거 이제 요런 거 볼 때 물론 쌤이 이제 지수적 연산이라고 했지만 요거 보고 잘 묶어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요런 식을 보고 잘 묶어내야 돼.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지. 최근에 본 문제 중에서 뭔가 잘 묶어내야 됐던 문제들 봤던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묶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뭘 어떻게 묶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항을 나눠보면 이 항 곱하기로 이제 이루어진 항들을 보면 요 항이 이제 다 뭐 더해지거나 빼진 거지. 이 항들에서 뭔가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또 보면. 얘랑 같잖아, 그지? 모양새가. 그러면 이것으로 이 같은 모양새 이 덩어리를 같은 그냥 덩어리로 딱 봐버리면 이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얘를 뭐 몰아볼 수 있겠지, 그지? 이건 쌤이 너무 너희들이 이제 너무 기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다 잘 할 것 같긴 한데 얘들끼리 묶자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두 개 혹시 색깔을 바꾸자. 그럼 이거 혹시 두 개가 묶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보니까 약간 얘는 이해 색깔이 너무 너희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건 아니지. 자, 요건 얘는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을 가지고 있고 얘는 2의 마이너스 m승을 가지고 있어. 그럼 굉장히 비슷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게 바로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얘는 2분의 1 앞으로 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똑같은 2의 마이너스 m승, 2의 마이너스 m승을 가지고 있게 되는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묶어낼 수가 있겠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인수분해. 그러면 다시 얘도 그것이 요 식을 살펴보면서 이 식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묶어야 될지가 빨리빨리 보일수록 너희들이 지수 연산은 아니지 이건 뭐 그런 이제 이런 다항식 연산에 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게 안 보였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런 부분을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복잡한 식의 어떤 인수들이 이렇게 더해져 있고 빼져 있는 이런 식에서 내가 공통적인 것을 잘 찾아내서 잘 묶어낼 수 있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나. 간단한 형태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서 내가 그걸 잘 덩어리화 시켜서 잘 묶어낼 수 있나. 그리고 특히 이런 거 보면 내가 이 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2의 마이너스 m승과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이 달라 보이지만 지수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게 2분의 1이 딱 튀어나오면서 이게 똑같네 라는 것이 우리가 얘를 바로 문제를 보고 바로 인식할 수 있나 그런 걸 점검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가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냥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나 점검을 해보란 말이지. 스스로.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 다시 묶어내볼게 그러면 이거 둘끼리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아까 뭐 2분의 1을 밖으로 빼낸 거를 한번 써볼게. 2분의 1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한번 묶어보자. 요거 덩어리 똑같으니까 요 덩어리 사실 앞에는 곱하기 1이 곱해져 있는 형태고 요거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로 묶어내면서 자, 2의 m 플러스 1로 묶어내면 1. 그 다음에 요거 2의 2m 플러스 2승 이렇게 되면서 요거 없어지고 이거 일단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뒤에 걸 묶어볼게. 요 두 개를. 그러면 마이너스를 왜 썼냐 이거를. 아까 요거는 내가 쌤이 2분의 1을 앞으로 딱 튀어 나오게 하면서 없어진 거지. 쌤이 왜 적었는지 모르겠네. 자, 그렇게 하면 2의 마이너스 m승으로 묶어내면 일단은 플러스로 할게. 마이너스로 할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승으로 묶어낸다면 그렇다면 앞에는 요거지. 마이너스로 묶어냈기 때문에 그냥 m 플러스 1을 적으면 되지. m 플러스 1 적고 그 다음에 요거지. 마이너스로 묶어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m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 곱하기 2의 2m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승
요거 조금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 2분의 1 n 플러스 1이니까 얘랑 만나가지고 2분의 1 되고, 얘는 조금 더 해보면 2분의 1 2분의 n 플러스 2지.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해보면 얘는 뭐냐? 맞지? 쌤 잘하고 있는 거지? 맞나? 맞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맞아. 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케이. 그런데 맞다. 잠깐만. 요거를 더 이상 가면 안 될 게, 우리 여기서 가랑 곱하기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네.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서 이제 가 곱하기 나, 우리 가를 구했을 때 뭐였냐? 가가 2의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요 그대로 놔두고 곱하기 나니까 나는 요게 되겠네. 요게 나겠네. 이게 나고. 그래 보니까 이제 맞네. 그지? 요게 사실은 얘가 뒤로 가면 얘가 되잖아. 잘했네. 그러면은 나 구해졌네. 나는 2에 2m 플러스 2가 난 거지. 이해 잘 가고 있지? 네. 잘 가고 있지. 너무 어렵진 않지. 물론 검증을 해볼 수도 있어. 이거 내가 푼 게 맞나? 검증을 해보려면 이 나가 2에 2n 플러스 2가 확실한가? 검증해보려면 요거 했을 때 여기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확인까지 해볼게. 요거 곱하기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m m 플러스 1 플러스 2m 플러스 2지.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쭉 펼쳐볼까? 요거는 이제 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m 플러스 2니까 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가 되겠네. 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 요거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2, m 플러스 1 나오니까 맞네. 그지? 맞네. 그렇게 검증도 해볼 수 있다. 나는 그래서 2m승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는 아까처럼 요게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거 구했으니까 FM, GM 각각이 FM, GM이라고 하니까 요거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한번 해봤어. 요거는 너희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지수 연산이 조금 느리게라도 된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수 연산 하다가 실수가 나와가지고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쌤이 수학적 기납법도 한번 설명할 겸, 그리고 지수 연산할 때 그 지수 연산을 잘 사용해서 그 덩어리 각각의 인수에서 공통을 이렇게 뽑아내서 잘 묶어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한번 이제 다뤄봤고, 이제 넘어갈게. 굳이 다까지 안 내도 될 것 같고 넘어갈게. I88번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I89번은 쌤이 얘기했듯이 요 이 시그마가 들어간 합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을 때의 어떤 더한 것에 대한 공식을 증명하는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 그랬을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되게 약간 얘는 약간 특이한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를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볼게. 쭉 일단 읽어보자. 읽어보면 조금 더 키울게.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수업의 핵심 문제야. 이 수업의 핵심이야, 오늘 이 문제가. 보면 3 이상, 3 이상이지. 3 이상이고. EN이 일단 주어져. AN이라는 게 이제 집합인데, 조건이 요렇대. PQ는 모두가 이제 N 이하의 자연수인데, 요렇대. 자,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꼭 해봐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는 거야. 일단 첫 자연수 n이 3 이상이니까 이 얘의 첫 단추는 n이 3인 거야. 그러면은 a3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야겠지. 정말 자연적인 수순이고, 물론 여기서 구해놨어, 그지? 구해놨지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쌍으로 이루어진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쌍은 항상 이 왼쪽, p가 왼쪽에 있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수가 작아야 돼.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A3에 들어가야 되니까, n이 3일 때는 우리 이제 1, 2, 3 중에 PQ가 채택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겠지. 셋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두 개 고른 거를 배치를 하기를 항상 왼쪽에 더 작은 게 배치가 돼야 되니까 1, 2, 그 다음에 1, 3, 2, 3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뭐 없지? 한 번 더 나가보자. A4는 어떻게 되나? A4는 보면 A4라는 것은 N이 4가 됐고, N이 4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자연수들은 1, 2, 3, 4, 4개 중에 하나고, 그러면 어쨌든 이것들 중에 두 개를 택하는데 왼쪽이 작게 택하는 거를 다 고르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일단은 1, 2, 3 중에 골랐던 요 내용이 그대로 A4에도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4가 추가적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A4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들은 1, 1, 4부터 1, 4, 2, 4, 3, 4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A3에 있었던 원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A4는 3개가 더 추가가 됐어.
뭔가 조금 벌써부터 패턴이 보일 거야. 보면 지금 n이 3부터 시작했다고 돼 있지만 가정을 해보자. n이 2부터도 괜찮다고 가정을 해봐. 그렇다면 얘는 2라는 것은 지금 요 문제에서는 얘는 적용되지 않지만 a2라는 것은 그냥 1,2 요렇게 하고 끝나겠지. 요거밖에 없겠지 얘는. 자, 요렇게 해놓고 보면 a2는 요게 다였고 A3은 A1,2도 포함해서 두 개가 증가를 했고 A4는 A3에 있던 이 세 개를 A3에 포함되어 있던 요거 세 개를 포함해서 이제 세 개가 증가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개수를 따졌을 때 2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NA2. 요건 A2의 개수라고 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요거는 1이고 요것은 원래 있던 1에다가 2를 더한 거고 A4는 1 플러스 2 플러스 한 거에다가 3이 더해졌지. A5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 A5는 또 A4에 있는 원소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일단은 거기다가 1,1부터, 아니다. 2부터 시작해서 1,5가 될 터니까 이것도 4개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벌써 패턴이 보여. n이 증가할수록 요 집합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겠구나. 그럼 벌써 뭔가 이 n에 대해서, k라고 하자. AK에 대해서 AK의 원소가 얼마가 될지를 벌써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봐봐. A2는 1이었어. A3은 1 플러스 2였어. A4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었어. 즉 말해서 요거보다 1, 2, 3 하나 작은 것까지 1부터 다 더하지. 즉 말해서 AK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K-1까지 더한 거야. 이해가지? 이렇게 뭔가 벌써 보이는 집합의 개수가 보여. 쌤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쌤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너희들이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요까지 생각을 해볼 거고, 얘기를 해볼 거고,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한번 어려운 문제이긴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봐. 사실 더 얘기해주고 싶고, 더 얘기한 거에서 한번 나가보게끔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빨리 가야 돼서, 쌤이. 그냥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보고 있어겠지. 갔다 올게. 얘들아, 계속 할게. 아빠 예배 드리래요. 보자.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기 뭐하는 n이 이제 k일 때 집합, 연산의 대상이 되는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변해가는지, 원소의 개수도 한번 구해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소가 늘어가더라. 라는 양상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 그리고 저기 원소의 각 AK에 대한 집합 AK에 대해서 이 원소가 이거 지금 공식화를 안 했구나. 1부터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1부터 k-1까지 더한 게 되니까 얘는 우리 이제 자연수 덧셈의 공식 2분의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요 공식을 이용하면 1부터 k-1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k-1이 되겠지. 집합 AK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원소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봐. 우리, 어쨌든, n 이하의 로부터, AK라는 것은, 어쨌든 보면은 이 한 원소가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두 개를 택해가지고 집어 넣는 그런 원소 아니야? 그런 원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채택이 돼서 원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제약이 있냐? 좌측에 있는 각 쌍에서 좌측에 있는 것은 항상 우측에 있는 것보다 작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고 게다가 얘는 딱 두 개만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1에서부터 n까지 예를 들어서 보자. 1, 2, 3, 4, n까지 있다. 근데 여기서 2와 4를 택했다. 그러면 이 2와 4를 택했을 때 AK의 원소가 될 수 있으려면 2가 왼쪽에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 무슨 말이냐? 1에서부터 자연수 중에서 어쨌든 두 개를 택해가지고 같은 건 중복해서 못 뽑으니까. 그지? 그 중에서 다른 거 n개 중에 다른 두 개를 택해서 뽑아내는 그 개수가 바로 원소 A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라 이 말이야. 게다가 이러한 제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와 4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 2,4도 되고 4,2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이게 둘 중에 2,4 얘만 되는 상황이야. 뽑아낸 거 그냥 n개 중에 두 개를 뽑아낸 게 그게 바로 하나의 경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얘를 AK에서 AK가 가지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결국에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 두 개를 뽑아내는
순서 고려 없이 뽑아내는 경우의 수랑 같지. 네. 이해가지? 이거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까지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왜 요게 나왔나. K 플러스, 갑자기 K 플러스 1, C, 2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수준이라서 아마 이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 n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AK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한 개 중에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 순서 고려하지 않고 요걸로 또 원소의 개수를 AK의 K지 N이 아니라 K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KC이라는 것은 K-1 그지? K 두 개니까 K-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2 팩토리얼 나눠준 거랑 같으니까. 봐봐. 아까 이제 쌤이 구해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구해낸 식이랑 아까 그렇게 구했을 때도 너무 지저분하면 미안해. 필기가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그렇게 구했을 때도 요게 나왔잖아. 2분의 K-1이 나왔고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조합의 개념을 이용해서도 또 이렇게 나오지.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에서. 왜냐? 요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조금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이걸 왜 이걸로 나누지? 결국에 봐봐. 그러면 지금 이걸 듣고 나니까 지금 AK 플러스 1을 구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요것은 대문자 A K 플러스 1. 이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알아지잖아. 요거 이제 듣고 나니까 그지? 알아지나? 네. 그지. 자, 그리고, 얘기할 게 많아. 여기 문제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쌤은 이제 일단 AK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얘가 어떤 공식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했잖아. 집합 AN의 모든 원소 PQ에 대해서 Q 값의 평균을 이라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아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보자. 자, 이 정의를 이용해서 A3을 한번 구해볼게. A3이라는 것은 집합 대문자 A3에 들어있는 원소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지? 집합 AN의 모든 원소 요거에 대해서 Q값의 평균을 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것은 AN과 연관해서 봐야지. 그러면 소문자 A3이라는 것은 대문자 A3이란 집합과 연관을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였냐? 1,2, 1,3, 2,3 있었고 자, 여기서 모든 원소 PQ에 대해서 Q값의 평균을 A3이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Q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 원소 쌍에서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Q잖아. 그지? 2하고 3하고 3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소문자 A3은 2와 3의 평균은 이 원소의 개수로 나눠야지. 3분의 2 플러스 3 플러스 3 요게 되겠네. 요건 어렵지 않지, 요까지는.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이 AN이라는 것은, 소문자 AN이라는 것은, 대문자 AN에 속해 있는, 이제 여러 쌍이 있을 텐데, 또 쌍들이 있을 텐데, 그 쌍들의 이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만 다 뽑아내가지고, 평균을 내자, 이 말이야. 평균을 내는 거고, 그 평균을 낼 때, 우리 평균의 그 기본은, 이게 만약에 그 원소가 10개라면, 10개 이 값을 다 더해가지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할까? M2, M3, Q라고 했으니까 Q1, Q2, Q3, Q10까지 있어. 그러면은 Q1 플러스 Q2 플러스 쭉 Q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이 원소, N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로 나눠야겠지. 10으로 나눠야겠지. 그렇게 하면은 AN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지? 네. 그런데 그게 우리 공식화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3분의 2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걸 증명하라라는 얘기고, 자, 문제 파악이 됐을 거고, 쌤이 이제 AK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느라 문제 파악을 늦었어. 그러나 문제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걸 귀납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우선은 이제 첫째 항에 대해서는 첫 단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 중간 단계 AN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잠깐만 AN이 3분의 2n 플러스 2라는 것이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하겠지.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요걸 참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 집합이라는 게 아까 보니까 다행히도 A1부터 AK 갈 때까지 이 집합은 AK라는 것은 그 전 단계 있던 이 AK-1이라는 그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 포함을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즉 말해서 AK는 AK-1에다가 합집합하는 거지. 합집합. 그 K가 되기 때문에 AK-1에서는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K-1까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쭉 원소들이 나열이 됐는데 K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제 쌤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1, K도 추가될 거고 2, K도 추가될 거고 마지막으로 쭉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K-1, K도 추가될 거야. 이건 이해가지? 네. 여기 원래 요 집합에다가 요거를 합집합을 하면 AK가 되겠구나. 그거는 쉽잖아, 그지? 그렇게 될 거야. 이거를 한데 K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K 플러스 1. 그러면은 얘는 AK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땡땡땡 K K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 되는 건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얘가 지금 이 AK에 대해서 모든 Q에 대한 평균을 소문자 AK라고 보기로 했잖아. 그지? 그런데 보니까 이거가 일단은 그러면 3분의 아까 뭐였냐? 3분의 기억력이 너무 안 좋다. 3분의 2K 플러스 2네. 2K 플러스 2라는 거 일단은 참여라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요거를 미안해. 요거를 이용해서 AK 플러스 1을 상식적으로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이 소문자 A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대문자 AK 플러스 1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도 오른쪽에 있는 Q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요거를 그러면 이거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AK 플러스 1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일단은 AK, 대문자 AK를 이루고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그리고 그 원소들에 대해서 모든 Q들의 평균이 이거래. 이게 참이래. 그러면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봐봐. 예를 들어서 요걸 해볼게. 1, 3, 5, 7, 9가 있어. 자, 요거의 평균이 뭐야? 5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 얘를 1, 3, 5, 7, 9를 다 더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9. 이 다 더한 거랑 이 평균을 만약에 구해냈어. 5라고 구해냈어. 요거 5라고 구해낸 거에다가 이 원소의 수를 곱해준 거 곱하기 5 한 거랑 어때? 같지 않겠어? 이게 바로 평균의 힘이야.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이 모든 원소를 대표하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 중간값이잖아. 그 말인즉슨 이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를 합한 것은 결국에는 그 평균, 이 원소들의 평균에 대해서 에다가 이 원소들의 숫자를 곱한 거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평균의 어떤 의미야. 어찌 보면. 이해가지? 이해가? 그지? 그러니까 이 모든 원소를 더한 거랑 이 원소들의 평균에다가 그 원소들의 수를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 사실 이 평균을 구하는 방식도 사실 이거 봐봐. 플러스 3 플러스 7 5 곱하기 5였잖아. 이 5를 양변에 나눠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해가지? 평균이 어떤 의미야. 그리고 이거는 약간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 배웠던 내용이야. 요거 더하면 10. 요거 두 개 더하면 10. 요거는 10의 반이야.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소문자 K 플러스 1의 평균이야. 소문자 AK 플러스 1의 평균은 보면 일단은 이 AK 플러스 1 대문자 AK 플러스 1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해 일단은 이 AK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 Q들의 합 얘가 만약에 Q1, Q2, Q10까지 간다고 치자. AK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라고 치자. 그러면은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플러스 Q10까지 더한 거랑 새로 우리 이제 AK 플러스 1이 되면서 새로 유입된 원소들에 대해서 Q를 다 더한 거랑 미안해 요게 자 이거는 플러스 1이 되겠네. 이거 잘못 썼다. 그러면 이 Q들을 다 더한 거랑 근데 이 Q들을 봐봐. 새로 유입된 Q들은 다 K 플러스 1이야. 이해가지? 이해가? 네. 새로 유입된 원소들의 Q는 다 K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K 플러스 1이 몇 개인지는 요 왼쪽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K개 있겠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네. K 플러스 1이, 요 Q들은 다 K 플러스 1이고 그 개수는
1부터 1, 2, K개가 있겠지. 그러면 K 플러스 1이 K번 더해질 거야. 그러면은 번 더해진다는 거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란 얘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 원래 대문자 AK에 있던 Q1부터 Q10까지 다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K 플러스 1을 K번 더한 거랑 즉 요거 다 더해서 AK의 원소 개수만큼 나눠주면 이게 AK 플러스 1의 평균이 되겠지. 하여튼 그 평균이 되겠지. 알겠지? 네. 잘 따라오고 있지. 쌤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더 어렵게 설명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최대한 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봐봐. 자, 이미 이게 일단 공식이 생겼어. 이거 잠깐만. 오늘은 저기 그래프 못하겠다. 오늘도 시간 많이 걸리네. 미안하다. 오늘은 어차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맞춰야겠다, 오늘. 어차피 C116번은 수업을 안 들어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기스토리 충분히 해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하고 끝낼게. 오늘도 많이 하네, 쌤이. 자, 어쨌든 저기 Q1부터 Q10까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AK에 해당하는 Q들을 다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쌤이 얘기하기를 얘는 이놈들의 평균을 10번 곱한 거랑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거 Q1부터 Q10이라는 것은 아까 AK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Q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균은 이미 구해져 있어. AK라고. 요거 미안해. 잠깐만. 너무 막 정신없지? 요거 3분의 2K 플러스 2라고 구해져 있어. 그 평균을 AK의 원소 개수만큼 곱해 주면은 Q1부터 Q 하여튼 10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Q를 더한 거란 같아지겠지. 이걸 나타내 볼게.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네. AK의 원소 개수 곱하기 3분의 요거 밑에 나누는 거는 AK 플러스 1의 원소 개수가 되겠지. 밑에는. 그리고 위에는 AK의 원소 개수 곱하기 3분의 2K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자,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 괜찮은데 생각해도 조금 너무 막 정신없이 설명한 것 같아요.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 풀 수 있어. 아하. 그리고 아까 이제 이 AK의 원소 개수라는 것은 아까 이제 구했던 대로 2분의 K-1이니까. 잠깐만.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잘 이해가 확실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기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쭉 가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1번은 괜찮을 것 같아. 설명 안 하더라도 첫 단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고 2번을 다시 얘기를 해볼게. 일단 여기서 n은 k일 때 ak가 이렇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ak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대문자 ak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 원소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면 쭉 나열이 돼 있다면 요거 Q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 Q들에 대해서 평균을 뜻하는 거지. 그게 바로 대문자 AK가 되는 거고. 그게 이게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자, n이 이제 K 플러스 1로 간다면 일단은 대문자 AK 플러스 1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원래 이 AK에 있던 원소들하고 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요 원소들이 1부터 쭉 해가지고 K까지 쭉 추가가 될 거야. 그게 이제 AK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리고 AK의 원소의 개수는 다이다. 이것은 쌤이 아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얘기를 했지. 한 가지는 A2는 하나다. 원소 하나다. A3은 하나 플러스 2다. 요거를 이제 쭉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AK는 1부터 K-1까지 다 더한 거네. 해가지고 2분의 KK-1이 됐어. AK는. 혹은 이게 첫 번째 접근이었고 하나는 K까지의 자연수 중에 두 개를 택해가지고 이제 딱 순서가 정해진 대로 딱 세팅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두 개를 택했다 1, 2를 택했는데 1, 2, 2, 1 다 되지 않고 요거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순서 고려 없이 두 개를 택하는 조합이랑 같구나. 그래서 KC2가 되면서 얘는 그렇게 해서 그 조합의 공식으로 풀어봐도 2분의 KK-1이 나왔어. 뭐 어떻게 풀든 간에 여기 나올 거야. 그럼 간은 일단은 2분의 KK-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 바로 AK가 아까 AK가 3분의 2K 플러스 2가 참임을 이용해서 AK 플러스 1을 어떻게 이제 상식적으로 구해낼 수 있느냐. 아까 설명을 했듯이 보면 요거는 대문자 AK 플러스 1에 대해서 Q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낸 게 요거란 얘기고 다시 한번 AK 플러스 1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보면 원래 AK에 있던 원소들을 나타내 볼게. Q1 오른쪽 왼쪽은 쓸모없으니까 쌤이 표현을 안 한 거야. Q2, Q3 조금만 작게 할게. 그래 다 보일 것 같거든. Q3 쭉쭉쭉 가다가 만약에
요게 원래 이제 AK에 들어있던 원소들이지. 요게 만약에 한 M까지다, QM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QM까지다. 즉 말해서 QM까지라는 것은 이 원소의 개수가 M개고, 사실 이 M이라는 것은 AK에 있던 원소들의 개수니까 사실 얘는 2분의 K1이겠지. 그만큼 있어. 요만큼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더해서 덧붙여서 K 플러스 1이 생김으로 인해서 덧붙여지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1부터 시작해서 이제 K 플러스 1, 2, K 플러스 1 가다가 K까지 K, 1 이렇게 될 거야. A, K 플러스 1을 이루는 원소는 쭉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앞에 원래 AK의 원소들, 추가된 원소들. 자, 그러면 이 AK 플러스 1에 대해서 모든 Q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 라는 것은 일단은 잘 보면 Q1부터 QN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또 K 플러스 1을 또 다 더해야 돼. 몇 개까지? 1부터 K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거를 K번 반복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더한 거를 K 플러스 1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줘야 이게 평균이 딱 구해지겠지. 자, 그런데 K 플러스 1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이제 아까 봤듯이 2분의 K, 이제 AK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K 플러스 1일 거야. 혹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K 플러스 1의 C의 2겠지.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Q1부터 QN까지 더한 거는 우리 어차피 요 원소는 원래 AK의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AK의 원소들에 대한 평균은 우리 뭐가 참이라고 했냐면 3분의 2K 플러스 2가로 표현된다라고 이게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Q1부터 M까지 더한 거는 이 평균을 이 AK의 원소 개수만큼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AK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 뭐였어? 2분의 K-1이었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원소 AK의 원소의 개수 2분의 K-1 곱하기 평균 3분의 2K 플러스 1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Q1부터 QN까지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 수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K1이 K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이제 요거가 보면 됐지. 보면 이제 가가 뭔지 알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가 아이고 지치네요. 그래서 이게 가가 되는 거고 그지? 왜냐면 요 3분의 2K 플러스 2가 딱 곱해져 있으니까 그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K-1이 가가 되는 거고 나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나가 되는 거지 뭐. 얘가 가고 얘가 나가 되는 거야. 다 풀었어. 그러면 이제 가와 나에다가 10과 9를 대입하면 풀리는 거야. 정말 최대한으로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참 설명하는 게 어렵네, 이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거 풀어가는 과정을 이 설명으로 풀어내는 게 어려워. 그래서 좀 쌤도 아쉬울 때가 있어. 더 빨리 설명을 못하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고 이해를 해줘. 어쨌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이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쌤이 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설명이 또 이제 꼭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쌤이 이거 또 녹화를 해서 또 올릴 거니까 혹시 또 녹화본을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또 공부를 해도 되고. 근데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내고 이걸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풀어가는 다른 형태의 문제들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다시 풀어보고 스스로 확실하게 풀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반복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알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 설명한 것만으로도 쌤은 만족을 하고 끝내고 너무 많이 걸렸네. 미안해. 자꾸만 이제 길어지네.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미안하다고 됐어.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또 내일 이제 주일 또 만나서 내일 뭐 할 거 없나? 하여튼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내일 만나서 얘기해줘. 네, 그리고 얘기할 게 있었어. 맞다. 쌤이 다음 주 일정이 원래 목금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부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일정이 취소됐어. 가족 일정이었는데 그 취소돼서 다음 주도 그냥 원래대로 할 것 같아. 수목금토 이렇게 만날 것 같아. 알겠지? 네. 그래서 노션에다가 다음 일정도 올려놓을게.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아유, 수고 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자. 안녕.